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1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진짜 갑자기 계절이 그냥 덥다 이러다가 갑자기. 그죠? 네. 난방 틀었어요 어제. 저 난방 어제 틀었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장났는지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공연 보러 여기 많이 갔었더랬는데 최근에 전 이제 다음 달에 한번 가려고 이제 LG 아트센터. 네. 와, 진짜 뭐 좋은 공연 다 하고 있는 LG 아트센터에 이현정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LG 아트센터의 산 증인.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사업 국장을 맡고 있고 96년 12월에 LG 아트센터에 왔으니까 뭐 지금 만으로 25년 됐고요. 공연장 건설, 역삼동 공연장 건설 과정부터 다 함께 했고 이제 프로그래밍 준비해서 개관하고 이제까지 프로그래밍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연계에서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시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뭐라 그러지? 문화센터 LG 아트센터 계속 이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지 않나? 아니 한 군데 오래 계시는 분도 계세요? 해요. 네. 아니 25년이나 되는 네. 기간이 네. 굉장히 긴 세월이니까. 근데 민간에서는 조금 옮겨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민간 공연장에서 이렇게 한 곳에 그것도 생기기도 전부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오래 계시는 분들은 많진 않죠. 개관이 언제였어요? 2000년 3월에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개관하기 한 막 4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른 데서는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이제 극장을 설계를 시작한 건 94년부터였고 96년에 이제 초대 극장장을 맡으신 김의준 대표께서 96년에 7월에 오셨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멤버로 조인을 한 거여서 뭐 극장을 잘 알아서 갔다기보다는 사실 극장과 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그래도 어떤 공연을 해야 되고 또 극장이라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관객들을 맞아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조사, 리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여러 분야에서 뭐 조사를 안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객석 넘버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다른 극장들은 객석 넘버링이 전에는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네네. 그리고 구역을 뭐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 이게 표준이었었어요. 예전에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용하던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내 좌석이 나구역 127번 이러면 그쵸,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세계의 여러 극장을 조사해서 그냥 1부터 30번 A, B는 1부터 30번 이렇게 하면 심플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 당시는 이게 한국적인 관례를 다 이렇게 처음부터 바꿔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 분장실에 가구는 뭐가 있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갔죠. 한 3명이서 그런 작업들을 한 3년 정도 같이 했어요. 그럼 LG 아트센터 가기 전에도 공연 쪽에서 일을 하셨던 거죠? 네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 나이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직장이었었고요. 네. 그 전에 한 1년 반 정도 클래식을 공연하는 기획사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김의준 대표님은 원래 예술의 전당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제
LG 아트센터 생기기 전부터 이제 옮겨가서 이제 LG 아트센터 개관을 준비를 했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LG 아트센터 개관할 때, 그때 이제 개관을 앞두고 기자회견하고 했을 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뭘 되게 강조하셨냐면, 여성용 화장실이 굉장히 많다. 그거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나요? 그 전에는 뭔가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칸이 적었어요. 제 그리고 느낌에. 보통 그냥 남녀를 반반하는데 사실 공연장을 오는 관객의 70%가 여성 관객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예 고려해서 1.5배 정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조차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진짜 막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 많은 그 배려, 아무튼 연구를 하시고 되게 적용을 또 막 하시고 그러셨구나. 설계도 많이 바꾸셨다면서요. 네네. 가서.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딱 와서 보니까 극장에 대한 개념들이 공연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 리허설룸이 있어야 되고 뭐 백스테이지는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동선이 이제 배우들 동선이 편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대표님하고 저하고 와서 도면을 딱 봤을 때 리허설룸이 없네. 아무리 우리가 제작을 직접 하는 공간이 아니어도 배우들이 공연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리허설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의 반을 저희가 리허설룸으로 급히 만들고 또 뭐 백스테이지 공간에도 좀 굉장히 비좁았었어요. 이제 강남 한복판에 세워져 있고 저희 무대 바로 밑이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계 설비를 놓기도 어렵고 이런 굉장히 그 공간이 비좁은 공간인데 그래도 공연이 끝난 다음에 옷을 수선해서 다음날 입게 만들고 또 바느질도 해야 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도 사실 공연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바로 잡는 일들도 같이 했죠. 그러니까 공연장이 그러니까 스테이지만 생각하시지 그 뒤에 백스테이지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것도 설계를 이렇게 공연하기 편하게 동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은 공연장을 그냥 다 지어놓고 나서 공연장 운영할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거의 바로 직전에. 직전에. 그래서 이제부터 니네가 운영해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제 굉장히 공연하기에는 불편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LG 아트센터는 좀 미리부터 그걸 운영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설계도 뭐 안 맞는 거는 좀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적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어떤 공연을 담는가에 따라서 갖춰야 될 시설이나 뭐 장비들도 다른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극장을 만든 다음에 운영자들이 오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클래식을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어떤 설비들이 있고 또 공간의 모습이 있는데 뭐 클래식을 할지 연극을 할지 뮤지컬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극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는 오픈하고 1년 만에 뜯는 공연장들도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공연을 할지 또 직접 운영할 사람들이 와서 극장을 설계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LG 아트센터가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 이후에 지어진 극장들도 이렇게 한 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대부분 다 그 이후에도요. 다 그냥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운영해 이러면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극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공연을 할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이미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극장도 거기에 맞는 극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음악회도 하고 뭐 되면 뮤지컬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러니까 공연 다 그냥 비슷한 거지라고 생각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하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가 뜯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사실은 어떤 공연을 할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그 극장의 형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LG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편하게 일하기 좋게 돼 있으면. 네. 일단 음향이 아마 제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음향 환경을 갖고 있는 공연장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향도 굉장히 좋고 원래는 그 다목적 공연장이 보통은 무목적 공연장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다목적이라는 네. 게 이도저도 아닌 게 될 네.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용 극장을 짓기에는 사이즈도 애매하고 또 전용 극장이 있으려면 그 예술의 전당을 예로 들면 클래식 전용 극장이 있고 오페라 하우스가 그쵸. 있고 네. 또 실내악 극장이 있고 뭐 다양한 공연을 연극하는 공연장이 있고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극장이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장을 전용홀로 삼기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목적 극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되게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목적 공연장의 가장 어려움이 이제 음향 환경인데 음향 환경을 그 다목적에 맞게끔 조절하는 그 어쿠스틱 배너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객석에 앉으면 관객들은 안 보이는 양 옆에 그러니까 극장을 싸고 있는 벽면에 한 1m 정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배너가 안 보이게 움직여요. 연극을 할 때는 내려와서 목소리를 흡음해서 또렷하게 들리게 하고 클래식 공연을 할 때는 배너가 올라가서 벽면에서 반사되게 만들고 뭐 이런 걸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되게 자랑하는 공법 중에 하나가 그 벽면을 특별한 고무 패드 같은 걸로 감싸서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공법을 썼는데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기술자들이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잠실역하고 사당역에서 전철이 출발하니까 그 진동과 소음이 잡히는 거예요. 어머. 지금 역삼역 옆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 잠실과 진짜요? 사당 쪽. 네. 역삼은 뭐 당연하고 네. 어디서부터 잡히나라고 해봤더니 잠실역에서 출발하고 사당역에서 출발하면 그 멀리 진동과 있는 소음. 것도. 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베어링 패드라는 걸 넣어가지고 극장을 살짝 띄워놓은 거죠. 고무판으로. 그런 공법을 활용했다거나 그러니까 그 극장을 지은 게 한 25년 전인데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할 정도로 정성을 들였구나라는 저도 사실 와가지고는 참 놀랐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오.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그런 게 다 잡히는구나.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LG 아트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지금 처음 시도한 게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마침 제가 문화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다른 부서도 갔다가 또 문화부도 갔다가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문화부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관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한 몇 년간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공연도 되게 공연계에서 되게 중요한 공연을 뭐였어요? 했었어요. 첫 번째가? 네, 뮤지컬. 뭐지? 첫 번째라니까 장기 공연을. 네네. 장기 공연. 개관 공연은 아니었죠. 네네. 개관 공연은 아니었는데 그 장기로 엄청 길게 한 뮤지컬을 그때 LG 아트센터에서 처음 했었거든요. 뭐 같으세요? 오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죠. 제가 오로 시작하는 게 뭐지 지금 잠깐 맞습니다. 오페라 이요? 네. 거기서 했었구나. 네. 2001년 12월에 공연했는데 몇 달 9개월 대관을 했고 9개월이나. 공연만 7개월. 그러니까 2개월 정도는 셋업하고 리허설하는 기간이었고 제가 2000년 개관해서 2번 시즌을 치르고 2001년 12월부터 공연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뭐 장기 공연이 그죠. 1년 넘게 하는 공연도 있지만 그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극장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하려고 이제 기획사에서 맞아요.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도 2개월 이상 대관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2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공연이라 장기 대관을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대관을 해서
2002년 한참 월드컵이 있던 6월 네. 30일 날 끝났는데 그때까지 갔구나. 네, 11월 시작해서 7개월 공연을 했는데 월드컵 시즌 동안에 유일하게 매진된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 끝나고 나서 그 오늘의 결과 막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이랬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됐고 뭐. 아주 궁금하지만 이 공연 놓치면 안 되니까 공연은 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 공연이 너무 성공을 했어요. 매표율이 94%를 기록했고 그 공연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신생극장인데 이 1000석짜리 극장을 단시간 안에 전국의 관객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대형 공연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런 게 잘 맞았던 거고 사실 저희 극장에 수용하기에 좀 규모가 큰 공연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극장의 일부 구조물을 변경하면서까지 진짜요? 담았어요. 네. 그 샹들리에 떨어지고 이런 장면이 그래서 여기서 그게 구현이 될까? 막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백스테이지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 그 화물 엘리베이터를 올려서 거기까지 무대처럼 백스테이지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지하 세계로 가는 쇼나 이런 것들 막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그렇게 안에 그 시설까지 그렇게 좀 변경을 하셨구나. 벽면을 조금 헐어가지고 와. 근데 그 공연장 입장에서 그렇게 장기 공연을 보통 잘 안 해줬어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없었죠. 왜 안 해주지? 그냥 한 번 계약해서 오래 길게 하면 좋은 했을 거 아니에요? 때 관객이 올지 안 올지 줄어드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그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사실 잘 모를 때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이 그때 거의 처음으로 그걸 시도를 했는데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니까 되는구나. 이걸 그때 처음 안 거죠. 엄청난 도전이었네요, 그때는. 그래서 저 기억나는데 오페라의 유령 하기 전에 이제 브로드웨이에 출장을 갔었어요. 취재하려고. 근데 그 출장길에 LG아트 센터에서 무대 담당하시는 분도 같이 갔어요. 그때. 그분은 이제 일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와서 이제 뒤에 뭘 좀 허물고 이런 것도 하시고. 더 필요하겠네요. 이러면서. 그럼 개관 공연은 뭐였어요? 저희 아예 오프닝 행사로는 부천필하고 조수미 씨 공연으로 오픈을 했고 바로 한 공연이 독일의 피나바우시 무용단이라고 댄스 테아터라는 장르를 개척한 공연 단체 공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LG아트 센터가 그때 이제 오페라의 유령 같은 그런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을 장기 공연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해외의 그런 현대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되게 새로운 작품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연계의 어떤 트렌드를 최신 트렌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인상을 많이 남겼죠. 근데 전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그때 담당 기자였으니까 그때 LG아트 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우리는 초대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들 저게 과연 잘 될까? 진짜. 공연계 분들이 다들 저게 과연 잘 될까? 결국엔 뭐 잘 안 되겠지. 뭐 약간 그런.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실 이게 초대권이 없다라는 게 지금 그냥 일반 관객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왜 중요하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20년 전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도 그 공연 데이터를 보시면 유료 매표보다 무료가 더 많은 공연들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서 그냥 아예 한국 공연 문화의 가장 큰 병폐는 초대권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사회적인 지명도가 더 높을수록 기다려요. 받아서. 티켓이 오니까. 그러니까 표를 안 사시니까 예매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공연장을 막 오픈하던 시점에도 당일날 표를 구입하시는 분들 줄이나 초대 줄이 더 많고 예매 줄이 거의 없었을 예매 티켓을 찾는 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 쉽게 공연을 안 오시기가 쉽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는 일단 초대로 빼야 돼요. 초대는 또 좋은 자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표를 사도 가운데 좋은 자리는 못 앉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네. 예매 문화라는 게 정착이 안 되는 여러 가지로 정말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초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0석짜리밖에 안 되는 맞아요. 극장인데 네. 뭐 2000석, 3000석 되는 극장이면 모르겠지만 1000석짜리 극장에서 초대를 하다 보면 팔 표가 없겠구나 싶어서 우린 초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뭐 저희가 어쨌든 민간 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룹의 뭐 회장님이 표를 사시면 어느 누구도 표 달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게 좀 쉽게 정착이 될 수 있었고 네. 네. 뭐 22년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획 공연에 한해서 이제 그 뮤지컬이나 다른 대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책을 잘 아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시긴 하지만 저희가 그 완전히 초대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대관이니까. 예, 저희 기획 공연만큼은 절대로 초대권을 내보내지 않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료 매표가 당연히 늘고 네. 관객 분위기도 너무 진지해지고 그렇겠네요. 예, 너무 여러 가지로 좋은 순환이 일어났죠. 진짜 회장님은 돈 주고 사세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제가 담당 네네. 기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극 담당이다. 그러면 이제 연극을 보고 싶다 하면 사실 프레스 리뷰를 그러니까 기자들을 위한 자리는 프레스석이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내주세요. 근데 이를테면 저는 음악 담당이 아닌데 LG 아트센터에서 하는 음악회도 보고 싶네. 나는 연극 담당인데 네. 그래서 어차피 다 아는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아는데 그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네. 담당하는 것만 보라 이거죠. 담당하는 것만 네, 아주 철저하게 하셨어요. 기사를 네. 쓰기 위한 분만 오시라 이거죠. 네, 네. 그걸 평소에 이제 그 취재를 하는 네네. 담당하는 분만 오셔라. 사실 그게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철저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계속 20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실은 초대권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초대권이 없으면 좌석을 채우지를 못해서 뭐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실제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어요. 특히 이제 좀 며칠간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작품이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막 와가지고 표를 사서 보러 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관계된 분들한테 초대권을 좀 뿌리면 이분들이 와서 보고 이거 좋더라 이러고 입소문도 내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조금 매표가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이게 관행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긍정적인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정말 표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안 사는 거예요. 또 공연을 많이 자주 보셔야 되는 분들이 표를 안 사니까 맞아요. 정말 제작 환경이 너무 힘든 거죠.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저도 그래서 초대권 관련한 기사를 몇 번 썼었는데 이거는 뭐 LG 아트센터 얘기는 아니고 다른 곳에 하면은 초대권 때문에 그 액면가가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좀 그럴 있어요. 수 있겠네요. 다른 관객들이 그 부담을.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권을 받는 분들은 또 내 초대권에 쓰여진 이거 원래 30만 원짜리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 10,000원짜리 초대권 이러면 뭐 이거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초대권 딱 봤는데 이게 원래 30만 원짜리래 이러면 좋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초대권이 많아지면 이게 약간 가격 부풀리기가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없어지는 게 맞네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권을 정말 100%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저는 프레스라서 약간 프레스로 가서 보는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대권 엄청 많이 받을 거라 그러는데 없거든요, 전혀. 취재를 없는데. 해야 되니까 봐야. 그래서 보는데 제가 예전에 내 느낌은 그냥 초대를 너무 쉽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진짜 초대권은 제가 옛날 얘기지만 제가 만난 어떤 공연하시는 분은
초대권을 이만큼을 들고 정말, 다녀요? 네,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막 여러 장씩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유지를 하실라나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네. 문화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문화가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다들 네. 미리부터 예매하고 그죠. 예매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좋은 공연은. 네, 네.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 그 예매를 하는 것도 예매를 하려면 미리 어떤 공연이 있어야 있는지 알고서 그걸 찾아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도 사실은 LG 센터가 많이 기여를 한 측면이 있죠. 네. 네. 왜냐하면 미리 올해는 이런 공연이 나와요 하고 미리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저희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꼭 보고 싶은 공연, 내 돈 내고 볼 수 있는 공연만 무대에 올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체를 다 유료로 채워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기획 프로그램적인 면이나 홍보나 마케팅적인 면이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실제 관객들한테 합리적으로 이 공연이 판매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격 부풀리기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구매자들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가격이 무엇인가 어떻게 패키지로 묶어야 잘 팔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어떤 경쟁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LG 센터가 시즌을 발표를 하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리 패키지로 구매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한 한꺼번에 패키지가 하면 조금 할인되고 뭐 이런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은 본인은 연극을 좋아해요. 근데 연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무용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분은 사서 나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랑 같이 패키지를 같이 하자. 무용 좋아하시는 분 이거는 당신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뭐 예전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저희 시즌 발표하면 그 SNS에 저는 그러니까 자유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가 10개 이상 사면 굉장히 싼 패키지가 있거든요. 자유 패키지를 구매해서 난 무용만 볼 거니까 연극 보실 분들 좀 같이 구입해주세요. 공동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도 방법이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더 프로그램을 이제 좋은 프로그램 올리기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하시고 이렇게 제가 요즘에 사실 공연 잘 육아에 힘들어가지고 잘 못 가지만 옛날에는 제 기억에도 LG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은 다 좋은 거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브랜드가 이제 확고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한다 그러면은 약간 뭐 생소한 그런 장르라도 이거는 보러 가면 실망하진 않겠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우리 소개 영상을 한번 소개 영상을 봐요. 그동안 어떤 공연을 했나 물론 엄청나게 많은 공연을 했지만 좀 보면서 새로운 공연 시장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저런 것도 했었구나. 제가 저걸 단테의 신곡 저걸 못 봤어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35,000리터 정도의 물을 무대 위에 담아가지고 천국 지옥 연옥을 구현해낸 거. 이것도 객석을 딱 줄이고서 나오는 거 다 이건 보러 갔었어요. 백조요수. 백종원의 백조요수. 이거 참 처음에 봤을 때 진짜 그랬죠. 이거는 이보바노프라고 하는 연출가의 6시간 동안 인터미션 없이 공연되는 작품인데요. 셰익스피어 3개를 묶어서 로마 비극이라고 만든 작품이고 요게 개관 피나바우시의 카네이션. 8,000송이 카네이션을 무대 위에 꽂고 이건 제가 리포트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 있구나. 관객들이 토론하고 이러는 장면이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 독일의 연극이었어요. 민중예적. 7시간 반 정도 되는 공연을 한 적도 있었고요. 러시아 연극. 네, 맞아요. 현대무용 공연 되게 좋은 게 많았고요. 지금 현대무용이 거의 공연이 시장이 없었는데 많이 성장을 했죠.
음악 공연도 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했죠. 특히 월드뮤직을 네. 저희가 2000년 중반에 많이 했어요. 네. 저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네. 지금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네. 에밀 쿠스트리차도 왔었고, 맞아요. 고음악 클래식에서 고음악. 네. 클래식 중에서는 현대음악, 고음악, 실내악 남들이 잘 안 잘 안 하는 하는 흥행성이 맞아요. 없는 공연들을 많이 네. 했죠. 근데 스티브 라이히 같은 이런 공연들도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그래도 저희가 천석이기 때문에 예, 1000명 정도는 네, 오시더라고요. 네. 아우, 저 억척가 너무 좋았죠. 이자람 목소리 억척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엘자트 센터에서 다 제작을 네, 직접 하신 제작했던 거죠. 공연이에요. 앞에 해외 공연들은 그러니까 프리젠팅을 네. 하신 거고. 양정우 연출의 페르긴트, 억척가 또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는 전부 해외까지 나가서 굉장히 호평받았던 작품들이고 와. 진짜 그 많은 공연 중에 몇 개만 추리신 걸 텐데 그렇죠. 네. 보는 것마다 아이고 저걸 못 본 게 저것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아주 아쉬움이. 옛날이긴 한데 스노우쇼도 되게 네. 기억나요. 저도 그거 네. 갔었어요. 네. 네, 너무 네. 재밌었는데. 네. 맞아. 벌써 꽤 오래됐죠. 초연한 게 2001년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그 오래전이네요. 사이에 4번 네, 정도 여러 공연을 번 하긴 왔었죠. 했었어요. 근데 네. 너무 좋았던 건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게 2015년이었는데 네.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내가 뭐 학생 때 봤는데 이제 아이랑 같이 온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도 그렇죠. 진짜 좋아할 것 네. 같긴 해요. 여기 지금 영상에 안 나왔지만 또 생각나는 공연들 또 있으세요? 뭐 사실 너무 많은데 뭐 해외 공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사실 이게 좀 가족 관객 위주로 네. 이렇게 뭐 국내 그 실내에서 하는 서커스 같은 공연들도 좀 많이 했었고 네, 네. 사실 좀 초반에 좀 도전적인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그 러시아 연출가 작품인데 객석 2층에다가 무대를 세워서 객석 1층과 3층은 다 비우고 제가 천석인데 130명만 앉게끔 한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 출연하는 배우가 환상을 자꾸 보는 그런 역할이고 환상 속에 그 검은 수사라는 인물이 등퇴장을 환상처럼 해야 되니까 그냥 훅 떨어졌다가 저 끝에 무대 끝에서 환영처럼 나타났다가 이런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대를 이제 반쯤 객석 2층에다 띄워놓고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는데 또 자막을 객석 2층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네. 동시 통역기를 이용해가지고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너무 이제 보고 너무 좋아서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천석을 버리고 130석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대를 그렇게 위험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너무 네. 어려움들이 많아서 한 2년 정도를 설득을 하다가 안 되겠어서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허락을 받았던 작품이어가지고 그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그게 남고요. 검은 수사. 검은 수사. 예. 러시아 작품. 네.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네. 네. 재밌었겠네요. 근데 네. 며칠 공연하신 거예요? 공연은 한 8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130명씩만 네. 들어오셔서 네. 네. 와. 그때 억척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무대 위에 객석을 만들어서 그 관객들도 다 그 무대 위에서 봤어요. 무슨 저기 마당놀이처럼 네. 살짝. 네. 네. 그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희 무대 위에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극장에서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연출가가 원하는 그 포맷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무대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고 또 마침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작품도 동일한 무대를 써도 되는 왜냐면 그거는 히랍 비극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스식 아레나 무대를 구현해야 되는 거여서 그 두 개 작품을 묶어가지고 모두 무대 위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이 관객 입장에서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객석을 보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경험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두 개가 모두 아예 객석을 안 보여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대를 열어가지고 맞아요. 객석을 보게끔 해줘요.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했었던 경험이었던 거죠. 네. 네. 성은 김이요 이름은 안나. 이 여자 31년 인생 한번 쫓아가 버는 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방아지 시동아지 시강아지 모두에게 그만이 이놈은 완전히 밥벌레다. 내 살자야 이름을 바꿔보자.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어 이름이 좋겠구나. 스칼렛 줄리 에스테파니 안젤라 산다라 소피. 아니 무슨 이름이 소피야. 네, 더 이상 아이는 안 낳을 테니 안 낳아. 내가 본 이어폰 이쁘다 있어야 할 것은 없을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만났던 새파란 겁쟁이들 술 먹이고 밥 사주고 잔뜩 모셔봤어도 모두가 새파란 생쥐처럼 이 손바닥을 빠져나갔으나 내 오늘은 기필 저 새파란 놈을 장군께 갖다 바치고 상을 받으리라. 내 자식이지만 쓸데가 아무데도 없다니까요. 아니 당신은 저기 계속해서 저기의 덕분에 장난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지마포게 못 가리고 안 내놓는다. 이게 거진 10만 원 가량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보통 기운이 아니야. 어머니 놀리지 마시고 우리가 군대에 입대한 것이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한 일임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네가 하는 일인데. 그 코러스 오이디푸스는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잘 나가시는 박혜수 씨가 네, 초연을 네, 했었죠. 네. 세계적인 배우가 되시죠. 요즘 아주 그쵸. 가자. 이 길로. 보이고 이때 운명이 달려온다. 운명 보이니 웃을 향해 달려온다. 죽음과 한숨이 가뭄으로 방해하는 테네. 나 오이디푸스 나는 신이 아니나 고통받는 땅 태베를 위해 신께 버려진 백성을 위해 내 친히 어둠의 현자 테레샤스를 만나러 가겠소.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눈 먼 것보다 당신은 눈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적이 있습니다. 신탁으로 포장한 저주였어요. 끔찍한 저주. 그 저주란 라이오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속여 살해당할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수 없어 떠나온 먼 길 삼거리 새벽의 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 하나의 길이 세계로 나뉘는 곳 삼거리 나도 지나왔지 그 생각 나도 지나왔지
그 삼거리. 근데 아까 그 130석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그런 공연을 하실 수가 있는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그죠? 이렇게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건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뭐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를 뭐 직접적으로 이걸로 뭐 수입을 올리고 이런 거를 바라고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도 이런 생각은, 130석은 참 내리기 어려운 그렇죠. 결정일 거 아니에요. 130석 공연만 맨날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네네. 계속 그런 것만 하면 안 된다고 안 하겠죠. 된다고 하실 거예요. 네. 몇 년에 한 번. 그러면 흥행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 하는 공연은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행이 뭐 매표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이제 버는 것까지 그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저희의 효자 상품은 스노우쇼하고 매튜본 작품이에요. 아, 네. 두 개가 벌어서 나머지 공연을 다 커버한다. 아 진짜요? 캐시카우. 맞네. 왜냐면 두 개를 제가 보러 갔거든요. 제가 봤으면 진짜 흥행 많이 한 거 맞아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그런 작품들이 대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성도 같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진짜. 맞아요. 그 매튜본이 그래서 백조의 호수로 와서 처음에 이제 그 남성 근육질의 네. 백조의 호수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였는데 여러 번 왔잖아요. 그리고 네. 백조의 호수뿐만 아니라 매튜본이 다른 작품들도 LG 아트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인연을 이렇게 깊게 맺은 네. 예술가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저희 극장에서만 공연을 했었고 네. 백조요수도 네 번 공연을 했고 그 외에 호두까기 인형 또 가위손 그죠. 예.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네. 작품들을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그죠. 원래 원래 와서 인터뷰했던 것도 네, 기억나요. 네. 여러 번 왔었고 네. 원래 작년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맞아요. 예, 레드 슈즈를 네. 분홍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온라인 공연도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LG 아트센터가 이제 소개하는 그 매튜본의 신작을 소개하는 네. 그런 식으로 그때 유료 온라인 공연이었나요? 네네. 처음에는 백조는 무료로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4개 작품을 네. 한국에 개봉하지 않았던 작품들을 그렇죠. 전부 다 네, 했었어요. 네. 뭐 신데렐라도 하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하고. 그리고 또 LG 아트센터에서 이렇게 나온 말들이 또 있잖아요. 뭐 회전문 관계? 그 말이 LG 그것도- 아트센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2010년도에 저희가 빌리 엘리옷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때 그 빌리 엘리옷 작품을 보기 위한 이모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 여러 번 나오는 아역 배우들이 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네, 네. 여러 번 공연을 보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았는데 저희 로비에 문이 회전문으로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을 잡고 계속 들어온다라고 해서 회전문 관객이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걸 제가 어디 서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문 관객이라는 게 이제 작품을 여러 번 보는 네.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그런 네. 용어인데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회전문 관객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근데 빌리 엘리어트도 초연을 그쵸 LG 아트센터에서 했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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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그러고 보니까 단어들이 진짜 여기서. 많은 공연들을 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뮤지컬 초연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뭐 네. 레베카, 라카지, 또 마틸다, 아, 뭐 네. 미녀와 야수, 네. 스위니 토드 다 저희 아. 극장에서 있죠. 마틸다도 맞네요. 보러 갔었는데. 네. 네. 마틸다도 아역 배우들이 너무 잘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 음. 그런 공연장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클래식 공연들도 거기서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네. 김선욱 네네. 김선욱 김선욱 씨가 씨가, 베토벤 전곡을 맞아요. 연주해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4번 총 8번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클래식 공연에서도 굉장히 그런 새로운 시도를 네.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 LG 아트센터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들으시는 분이 뭐 무슨 일로 LG 아트센터 국장님을 모셨나. 근데 뭐 계기가 있기는 하죠. 그쵸. LG 아트센터가 지금 이제 하데스타운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LG 아트센터 현재의 자리에서 공연하는 마지막 작품인 거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 전에는 이제 LG 아트센터가 제작을 한 연극을 코리올라누스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러 갔는데 울컥한 거예요. 이게 물론 하데스타운이 네. 있지만 이게 LG 아트센터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다 제작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뭔가 굉장히 약간 감회가 근데 제가 그전에도 좀 그런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왜 이건 다 다른 극장이지만 대학로의 학전이 이제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마지막 때 제가 이제 갔었는데 또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극장에 저의 추억이 있거든요. 그쵸. 네, 제가 봤던 수많은 맞아요. 공연들과 거기서 봤던 정말 좋았던 공연들 그런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다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제가 뭐 극장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돈을 냈다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관객으로 드나들었던 그쵸. 그 세월이 갑자기 이렇게 쫙 이렇게 밀려오면서 그때 제가 그걸 학전은 진짜 그랬어요. 네. 그때 딱 다 빈 그 공간에서 같이 약간 무슨 행사, 약간 이벤트 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약간 그 LG 아트센터에서 그날 공연을 보는데 사실 아직 공연하고 있고 아직 닫은 것도 아닌데도 네. 미리부터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mi리부터 약간 이렇게 센치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코리올라누스 마지막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울컥하고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다. 맞아요. 네, 25년 동안 사실 이렇게 거기 한 번이라도 가신 분들은 그 공연과 이런 이제 그쵸. 각자 다 추억이 있을 테니까 네, 저도 네. 그 하데스타운을 이제 LG에서 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마지막인지는 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그럼 마지막 공연 거기 마지막 공연을 보는 거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쵸. 근데 물론 이제 뭐 문을 닫고 이게 아니라 더 좋은 옮겨가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 곳이지만, 거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이렇게 갈 때 뭐 그죠. 누구랑 갔었는지 맞아요. 뭐 가서 뭘 먹었는지까지 어떤 때는 그때 뭘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뭐 이런 사실 공연을 본다는 게 굉장히 많은 기억을 수반하는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심에 공연장이라는 그 공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공연장에 옮겨간다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죠. 아가씨 네.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하고 갔던 그죠. 것까지 다 네. 생각나니까 네. 또 이제 이 오빠 저 오빠랑 같이 가고 그러셨나요? 이제 아마 그런 추억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사실 그게 이제 그 전에는 강남에 물론 예술의 전당이 있었지만 그렇게 뭐 공연장이 많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공연장이 생겨? 막 이랬는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맞아요. 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됐는데 이제 거기를 일단 접고 네. 이제 다른 곳으로 LG 아트센터가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모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또 네.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렇죠. 네. 네. 국장님을 모시고 뭐 관객 한 명의 관객이었던 저희도 마음이 이런데 네. 국장님은 더 마음이 어떠실까 궁금한데요. 네, 저도 특히 코리올라누스라고 7월에 저희 기획 공연의 마지막 작품을 봤는데 관객들하고 같이 봤죠. 네. 정말 모두가 기립해가지고 막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데 그 박수가 작품에 대한 박수기도 했지만 LG 아트센터 기획 공연 너희 수고했어라는 박수 같아서 네네. 너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울컥했고 네. 또 그날 또 유독 공연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공연이 네. 끝난 다음에 다 자리를 못 떠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떠나시는 건 똑같은 이유로 그죠. 나의 20년을 돌아보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먼저 우시고
네. 문 닫는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장소를 떠나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네. 게 그런 마음이 충분히 그쵸, 네. 있죠. 그럼 네. 마지막 공연이 며칠이에요? 하데스타운이 2월 마지막 날 아. 야주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가 강서구 마곡 가깝잖아요. 네, 여기 나는 마곡으로 온다길래 맞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동에서 가깝습니다. 아니 지역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네, 공연 네. 보러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그럼 사실은. 개관을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22년 3월에 준공을 하고요. 아. 공연장이 완성이 되고 아. 한 6개월 정도는 테스트 기간을 가질 거예요. 네, 네. 이제 뭐 공연장의 뭐 장비나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잘 돌아가는지 또 극장 스텝도 거기에 이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테스트 운영, 시범 운영하는 기간을 갖고 정식 오픈은 2022년 10월 중순에 할 예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이사가는 첫 번째 공연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처음 올릴 작품도 정해져 있어요? 뭐 완전히 정한 건 아니고 여러 지금 리스트들 중에서 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곳인가요? 그전 그 아트센터와 비교했을 때 마곡에 갔을 때는 어떤 게 더 변화가- 좋아지고 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시설적인 면에서 2배가 커지고요. 아.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일 그럼 공연장. 객석도 늘어나나요? 네, 얼마나? 조금 늘어나는데 네. 여기가 1,100석이거든요. 옮겨가는 극장은 극장이 2개예요. 아. 1,335석 대극장하고 네. 360석 정도가 되는 아, 소극장. 소극장인데 네. 거기 블랙박스 형태여가지고 아, 네. 객석이 가변형이 돼요. 뭐 아르나도 되고 뭐 일자형도 되고 아예 스탠딩도 되고 그래서 여러 좀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오. 공간으로 2개가 되고 그리고 서울 식물원이라고 네, 그 맞아요. 공원이 거기. 있어요. 네, 예,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원 초입에 세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연적인 환경도 좀 수반이 될 거고 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시설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 극장은 사실 이게 단독 건물이 아니고 그쵸. 38층 오피스 건물에 이제 네.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시설이 좀 비좁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단독 건물이고 또 그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루프탑이라고 또 이제 서울 식물원을 조망하면서 좋겠네요. 와인을 마시고 네, 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상상만 해도 좋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네.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안도 타다오라고 일본의 네. 유명한 네, 디자이너 건축가. 건축가가 네. 공연장을 설계했어요. 아, 와, 그래요? 건물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만도 재미가 네. 있겠어요. 네. 오. 서울의 새로운 중심, 마곡에서 다시 태어날 LG 아트센터와 LG 디스커버리 랩을 소개합니다. 마곡지구의 중심인 서울식물원에 위치하게 되는 LG 아트센터는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와 연계되며 식물문화센터와 함께 서울식물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공연장의 각 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인홀은 1,300석 규모로서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400석 규모의 블랙박스는 1층에, 레스토랑은 공원 전망을 고려하여 3층에 계획하였습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으로 그 기자회견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모셔왔어요. 잘하셨어요. 나가는 거는 아마 비슷할 텐데 아마 이게 올라올 때 되면 아마 기자회견도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내용도 다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네, 먼저 나오셨어요. 공연 네. 보러 가면서 뭐 진짜 그냥 하루 가족들과의 뭐 이렇게 진짜 네. 나들이 계획을 맞아요. 충분히 세워도 될 네. 만한 공원 네. 산책하시다가 공연 보고 또 공원에서 가족들과 같이 네. 시간 보내고 이러실 수도 있고. 와. 어쨌든 이제 아까 96년부터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25년인데
이렇게 공연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공연장 운영에서 정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런 뭔가 그런 예,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공연장 운영 네, 측면에서요. 네. 사실 뭐 그냥 관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모든 면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시설도 그렇고 네. 관객이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어쨌든 공연장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지금 이제 여기하고 또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관객을 생각하면서 많이 변화를 주는 건데 이 비즈니스 타운 강남 한복판에 있을 때 이제 관객들은 굉장히 목적 지향적으로 오세요. 공연을 딱 보기 위해서. 네, 그리고 네. 바쁘게 오셔서 바쁘게 가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마곡은 공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다른 요소들 또 공연도 조금 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들로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사실 또 관객이 누구고 관객이 어디서 오고 관객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예, 가장 중요한 건 관객이 아닐까. 관객. 네. 네. 그러면 처음에 LG 아트센터가 생겼을 때는 관객이 누가 될지 이런 걸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관객은 누구다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셨어요? 사실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뭐 다양한 세계적인 공연 예술을 하는데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했던 공연들을 보고 LG 아트센터가 컨템퍼러리 공연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또 틈새 시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천석이고 또 바로 저희 옆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정말 그쵸. 대표적인 한국 대표 공연장이 있고 네. 그런 공연장들하고 경쟁하고 우리가 거기 오는 관객들하고 똑같은 공연들을 해서 관객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한계는 또 무엇이고 우리 가능성은 뭐지? 이런 고민들로부터 그러면 좀 다른 거, 우리 극장 사이즈에 맞는 거, 또 우리가 프리젠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연 단체들을 또 담는 극장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이제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오픈하던 시점이 2000년이었는데 밀레니엄 시대라고 막 네. 사람들이 네.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정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정말 세계화 막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연의 어떤 환경은 막상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뭔가 어떤 트렌드 있는 공연들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현대 공연 예술을 어렵지만 해보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관객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관객들의 니즈는 높아갔는데 한국에선 계속 고전적인 것만 하고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 당시 우리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곡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때 그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던 거죠. 새로운 거.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거, 현대적인 거 이런 걸 거야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또 호응하는 관객들이 생겨났고. 근데 그때는 이제 LG 아트센터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런 해외 최신 공연들 이런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가져오는 곳이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뭐 다른 곳에서도 이제 LG 아트센터 말고도 그런 공연들을 지금은 볼 수는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G 아트센터의 어떤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특징이었던 게 사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져서 그래서 뭔가 더 또 다른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맞아요. 사실 저희가 10년 전부터 고민들을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런 컨텐츠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너무 환영을 네. 받고 있잖아요. 네. 뭐 이날치의 맞아요. 예를 봐도 꼭 영화나 드라마, K-팝이 아니어도 한국 공연 예술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수요가 있거든요.
저희도 억척가나 더 크로스 오이디푸스, 페르긴트 이런 작품들은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여러 번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 컨텐츠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우리 컨텐츠를 좀 더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역삼은 1000석짜리 극장, 단일 극장이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10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또 공연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제작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곡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들을 걸로. 네. 많이 네.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좀 더 키워보고 이럴 수 네.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날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이날치가 원래 이제 이게 결성이 되고 나서 이제 수군가를 가지고 공연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홍대 뭐 이런 작은 데서 굉장히 인디 씬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입소문들이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 온스테이지 그 인터넷에 영상이 좀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럴 시점이었는데 딱 LG 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2020년 6월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저희 리포트를 했었어요. 약간 저한테는 약간 LG 아트 센터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는 정말 약간 홍대 주변에 그런 이런 음악들 좋아하는 사람들 차이에서 조금 입소문이 난 거였다면 LG 아트 센터에 간 거는 이건 이제 공연계 전반에서도 이제 알려질 수 있는 어떤 무대였단 말이에요. LG 아트 센터가 딱 찾아서 이게 무대에 세운 거죠. 사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광고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중적으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가 기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한국관광공사의 영상이 이렇게 공개되기도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LG 아트 센터가 그런 아티스트를 뭔가 발굴해서 알리고 이런 역할도 굉장히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했는데 그거는 또 못 봤네요. 이날치. 네. 더 새로워졌어요. 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하고 같이 하는. 최종화 디자이너가 네, 또 네. 무대 미술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갔어요. 네네 그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잡혀가지고 보셨죠. 네. 그래서 못 갔지만 어쨌든 LG 아트 센터는 저도 이제 공연 관객으로 간 적도 있고 저도 이제 문화부에 있을 때는 이제 취재 기자로 취재를 하느라고 많이 갔었고 한데 그런 저한테도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새롭고 좋은 공연 많이 하는 공연장이고 또 취재 기자로서도 내가 뭔가 새로운 예술가를 좀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약간 LG 아트 센터가 이런 아티스트가 있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한테 취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취재원이었죠.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해외 그런 작품들도 많이 했는데 해외 작품을 소개를 하려고 하면 사실 그 과정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뭐 인터넷이 그죠. 네. 뭐 가장 큰 소스죠. 뭐 일단은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하고요. 네. 해외에 저희랑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나 아니면 페스티벌도 그죠. 네. 거의 뭐 매일매일 들어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떤 작품이 있나. 네, 어떤 작품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 공연장과 페스티벌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새 핫하구나. 뜨는구나라는 걸 이제 네. 메모를 해두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의 또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작품을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작품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연락해가지고 우선은 영상을 받아요. 그래서 작품의 경향을 다 보고 우리에게 맞는 아티스트인가 보고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기술 자료를 요청하고 뭐 공연 조건 같은 거 요청해가지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 극장 무대에 할수 수용이 있냐. 가능한가 네. 요런 것까지 보는 것이 먼저고 또 해외
그 리뷰들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네. 더군다나 예전에는 사실 영어권 신문들밖에는 못 봤는데 요새는 또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프랑스나 뭐 독일에서 공연했던 그죠. 작품들도 네. 괜찮은 게 있으면 리뷰도 읽어보고 사실 근데 또 그런 리뷰하고 관객 반응하고 또 다를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는 다행히 25년간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해외 네트워크가 생겨서 또 극장에 있는 기획자들에게 제가 관심 있는 공연이 있으면 물어봐요. 이 아티스트 공연을 봤는지. 네, 네.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기획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접근이 쉬우니까 네, 네. 많이 알거든요. 그럼 조언도 좀 받고 또 같이 아시아 지역 내에 또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을 갖고 있는 네. 뭐 웬만한 극장들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만, 중국, 일본, 뭐 마카오, 네, 네. 뭐 호주 여러 공연장의 기획자들하고 수시로 또 프로그램을 교환해서 뭐 그들이 찾은 공연을 또 제가 소개받아서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단 리서치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공연장 결국은 1년치 라인업에 들어가는 건 리서치했던 것들이 한 30%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처음 한국에 소개한 아티스트 중에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길 잘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뿌듯해. 이런 네. 막 생각나는 사람은 이보바노프, 그다음에 오스터마이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해외 기획자들을 만나면 요새 누가 괜찮아?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라고 샤오비네라고 하는 네. 공연장의 예술 감독인데 네. 2005년에 저희가 공연 처음 했는데 그 사람을 처음 안 건 2003년이었었어요. 네.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0 중에 7명이 오스터마이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청했었던 아티스트가 오스터마이어고 이보바노프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처음 이보바노프 작품을 봤는데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 예. 뭐 오늘 알았다고 해서 당장 다음 해에 올 수는 없어요. 네. 예, 뭐 한 4, 5년 걸리는 그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만나서 너무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던 아티스트인데 아직도 못 오고 있는 아티스트가 그래요? 있어요. 누군데요? 제임스 띠엘이라고 네. 찰리 채플린의 손자예요. 아크로바틱 하는 아티스트인데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잘해요. 네, 네. 근데 올 것 같아요, 조만간. 네. 찰리 채플린의 손자요? 네,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공들이고 네, 있는, 한 네. 15년을 지금 뭐 보고 있는 그렇구나. 아티스트들도 있고. 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연장을 이제 공연장 운영하고 그리고 공연을 프로그래밍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이제 공연을 잘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연장을 운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그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잡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로 구성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기 공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잡일을 많이 한다. 힘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맞죠. 네, 네, 네. 네. 일단 저희 밤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고 저희 오랫동안 극장에 일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거. 어떻게 저녁 약속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잡일은 뭐 너무 많죠. 뭐 네. 사실 이제 공연만 그냥 관객이 보는 곳은 무대와 객석이지만 그죠. 그 무대 뒤에 백스테이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에 방도 많고 네. 아티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아티스트들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뭐 음료도 챙겨줘야 그죠. 되고 수건도 챙겨줘야 도시락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도시락 배달도 해야 되고 비누도 챙겨줘야 되고 너무 많은 네, 아티스트 일들이- 온다 그러면 공항에 또 마중도 나가야 되고. 되죠. 그렇죠. 네, 예, 네. 픽업 샌딩만 뭐 1년에 20번 이상 해야 되고 예, 그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걸 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아한 일을 맞아요. 한다라고 네네.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보면 챙길 게 너무너무 많겠네요. 뭐 집 나르고 이런 것도 막 하시던데요. 아, 보니까. 그럼요. 네. 특히 뭐 재즈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악기랑 장비를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 다 나가서 가지고 와야 같이 되고 도와주고. 아까 처음에 영상에 그 저희가 피나바우시 카네이션이라는 작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8,000송이의 카네이션을 그렇죠. 무대에 꽂아야 돼요. 네. 한번 공연 끝나면 다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저희 진짜 전 스텝이 올라가서 물 줘야 돼요. 예, 그거 다 시든 건 빼내고. 네네. 네. 그거 저 다 세워야 되고 어. 예, 인조 꽃이기 인조 때문에 꽃이에요? 예, 네. 시든 건 없지만 다 다 일으켜 세워야 세워서. 되고 어. 저는 뭐 거기 독일산 셰퍼드 살아있는 셰퍼드 4마리가 출연을 했었어요. 그 장면 공연에 네네. 저희가 하는 해외 공연에 종종 살아있는 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네. 저 개도 구해야 되고 개 구하면 또 개 케어도 해야 되고 네. 개사료 구해가지고. 네 밥도 예, 줘야 예, 되고 뭐 예. 변도 치워야 되고 아니 저는 스노우쇼 보고 나면 뭐가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게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날리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치워요? 저 맞아, 개가 맞아. 치웁니다. 그거 관객석에 다 뿌려지는 그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이건 누가 치우나. 저도 그러니까 공연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취재를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치우려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네, 또 뭐 재밌는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재미난 에피소드보다 사실 네. 여기 이제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었던 좀 거. 힘들었던 일, 네. 공포스러웠던 일 이런 어.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 공연장 또는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일 공포스러운 건 공연이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연이 몇 번이나 취소됐지라고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취소된 게 제일 많았을 것 같고. 네네. 그건 뭐 사실 저희만 당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제일 또 힘든 것이 관객이 모두 앉아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거나 또는 출연자가 아파서 네. 갑자기 공연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많진 않지만 네. 그럴 때 굉장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도 적이 있고.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일단 2번은 그런 경우로 관객이 앉아 있는데 취소됐던 어머. 경우가 2000년 오픈하면서 스모키 조스 카페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네. 정전이 됐어요. 어머, 그랬나요? 그때는 또 20년 전인데 네. 자주 정전이 되던 때였어요. 어머.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2번 공연이 있는 주말이었는데 네. 결국은 마지막 그러니까 저녁 공연을 못해서 환불을 다 해드렸었고요. 네. 한 번은 그 단테의 신곡 네네. 공연에 네. 배우가 무릎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공연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제작이었지만 네네. 그 기질을 발휘해서 네. 연출가가 네. 한 2, 3일 정도 계속 밤새 연습을 해가지고 설정을 바꿨어요. 어머. 그러니까 육체 이탈 설정을 바꿔서 네네. 실제 그 대사를 모두 외우고 있는 배우는 위에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사를 하고 네. 그 동작을 외우는 배우는 동작을 하면서 마치 지옥에서 유체가 이탈한 것처럼 장면을 바꿔가지고 공연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이거는 취소는 안 됐지만 정말 제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던 게 아크랑칸 공연이었었는데, 네. 아크랑칸이라고 무용가. 영국의 안무가 네, 겸 안무가, 무용수예요. 무용가. 네. 혼자 하는 공연이었는데, 네. 첫날은 공연을 잘 했어요. 네. 근데 2번째 날 갑자기 담이 온 거예요. 어머. 굉장히 그 몸을 많이 쓰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무용수도 담이 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 침을 놓으시는 분을 급히 섭외해가지고 침을 맞고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30분 동안 이제 지연을 시켰죠. 어머. 그 관객이 공연 뭐- 바로 직전에 네. 그러신 거예요. 관객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머. 그래서 30분 동안 좀 침을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관객 30분 동안 기다리게 했는데 네. 안 괜찮아졌어요. 30분이 지나고 나서 연출가 안무가가 나오더니 나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냥 매진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연이 거의 마지막 공연, 다시는 안 하는 공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되게 속상한 거는 그나마도 공연이 회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날 보실 수 있게끔 하면 그죠. 괜찮은데 네. 이 공연은 해외 공연이고 오늘이 아니면 다시 못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게 너무 눈앞이 깜깜해서 저는 이제 조용히 책상 위에서 멘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관객의 네. 사과 멘트를. 네. 그 연출가가 저 보고 같이 나가서 네. 무대 위에서 본인이 사과를 할 테니 너도 사과를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멘트를 막 죄송하다 멘트를 적고 프린트를 가지고 네. 무대 위로 나가는데 네. 갑자기 네. 절 보더니 네. 그냥 내가 할게. 이러고 어머. 갑자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공연을? 네, 어머. 아픔을 참고. 어머.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저의 죽을 것 같은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너무 아프지만 어머. 네가 세상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나오는데 내가 못하겠단 말을 못하겠어. 어머. 아크랑칸이요? 네, 그랬던 적도 착하네요. 있었어요. 아니면 침 맞은 게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풀렸나 보죠? 그게 공연이 이렇게 고개를 막 숙이고 계속 해야 되는 공연이었었어요. 아. 가면을 쓰고 아.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몸에 힘들어. 무리가 네. 되는 공연이긴 했었어요. 네. 너무 고마웠죠. 네. 어머. 와, 별일이 다 진짜. 있네요. 공연을 오싹하다. 앞두고 돌아가셔가지고 공연을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건 누구였어요? 그거는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 공연이었었어요. 예. 예, 2015년에 지휘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랬구나. 공연을 못했던 적도 있었고, 네. 갑자기 저희 공연 바로 앞에 마카오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심장마비를 마카오에서 일으켜서 어머. 한국에 못 오고 공연을 취소했었던 세자리아 에보라라는 월드뮤직 아티스트도 있었고 네.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네.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사건 사고가 사실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으니까 그냥 공연이 무사히 끝나면 그게 제일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가슴 졸이는 일이 많네요. 네. 앉아 있는 관객한테 그냥 가시라고 말하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려울 것 어떻게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정말. 말해? 저를 살렸죠. 네. 아크랑칸이 그래도 했네요. 근데 그래서 사실 뭐 너무 긴장하고 저도 그 아크랑칸 춤이 보이는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봤거든요.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뛰어나가려고. 네.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더 막 필사에 네. 이런 걸 쥐어짜가지고 혼신의 힘을 힘을 다해서 그날 공연은 아주 특별한 걸 보신 거네요. 네. 관객분들이 좀 기다리긴 하셨지만 네. 그러네요. 정말 혼신의 힘을 죽은 사람 살려야지 막 이런. 네. 사실 공연장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아한 일 하는 분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은 나도 공연장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쪽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뭐 좀 조언을 뭐 이런 일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좀 해주시면. 네,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그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자원봉사 또 모니터링 요원 이런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빨리 이 업무가 무엇인지 도전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상만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이게 내 분야가 아닌 것 같아라고 떠나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빨리 좀 봤으면 좋겠고 또 공연이라고 해도 굉장히 분야가 넓거든요. 네. 공연 기획도 있지만 홍보 마케팅도 있고 또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도 있고 그죠. 또 기술 네. 쪽도 있고 또 하우스 매니저라고 해서 또 관객과 접점 부분에 있는 네. 사람들도 네. 있고 굉장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어떤 분야가 나한테 잘 맞는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하고 특히
저희도 사람을 뽑을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극장이나 공연 기획사도 마찬가지인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다는 거는 이 친구가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력서 한 장만 가지고 이 친구의 열정과 또 관심과 능력을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게 되면 아, 이만큼 이 친구가 공연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굉장히 높게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공연을 많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공연을 한다고 해서 공연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트렌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린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에 좀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진짜 뭐 공연장 인턴 이런 제도를 많이 운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공연장 안내하는 분들도 보면 이제 대학생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경험을 만약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저희 지금 기획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2명이 그 저희 대학생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제가 주니어 보드라고 운영을 했었어요. 네, 네. 그 거기 출신들이고 그 저희가 주니어 보드라고 하는 제도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지금 공연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때 경험했을 때 좋았나 보다. 네. 공연장에서 일하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세요? 뭐 모든 분야가 각자의 보람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같은 공연을 해도 매일매일 다른 관객들이 오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좋은 공연을 보고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뭐 가장 큰 보람이죠. 저 역시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어렸을 때 봤던 공연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큰 뭐 치유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런 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이런 게 다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 극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 두 분 하셨지만 공연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의 모든 어떤 일상의 경험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공연을 보기 앞뒤로도 그렇고 그런 공간이라는 것, 예,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경험이 좀 힘들어진 시간이 좀 길었죠 한동안. 네. 근데 앞으로 또 좋아지겠죠. 네. 네. 나 네. 또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네. 뭐 해외나 아무튼 다른 가보신 공연장 중에 제일 좋았던 곳?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특별히 있어요? 막 유명한 공연장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도 뭐 오래된 어떤 공간을 또 새롭게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네, 문화 네. 공간을 만드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뭐 아주 오래된 공장을 네. 네. 그 폭스바겐을 생산하던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공간도 있었고 네. 그냥 밖에서 보기엔 그냥 창고인데 들어갔을 때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는 공연장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 느끼는 게 그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하고 네. 그 컨텐츠를 수용하는 이 공간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예, 그런 공간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오래된 공간들이 많잖아요. 사실 유럽 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시설이 좋지 않아요. 네. 예, 백스테이지도 너무 조그맣고 뭐 복도도 너무 좁고 낡고 근데 정말 감동스러운 건 이 공간에 기라성 같은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섰다는 거 네. 그거를 느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렇죠. 네.
켜켜이 쌓인. 네. 네. 그렇죠. 네. LGS 센터도 물론 25년 역사에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테지만 진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역사가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공연장으로 계속 잘 네,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요. 뭐 이제 새로운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연장을 제가 살면서 2번이나 오픈을 준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직도 25년 전 또는 20년 전에 공연장 오픈하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겪을 생각을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겁도 나지만 동시에 너무 큰 기대도 사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관객분들은 걱정은 마시고 기대만 가지고 그쵸. 네, 네. 마곡 공연장 변함없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역삼동에서 마곡으로 새롭게 이제 내년에 문을 열게 될 LG 아트센터의 이현정 국장님 모시고 그동안에 LG 아트센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너무 즐겁게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